화학평형에서 6-4 척화합물 형성입니다. 지금 척화합물에서 베타2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편의상 지금 금속 리간드 평형에 관한 것은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12장에 여러분이 펴보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일단 여기서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속과 리간드가 지금 배위 결합을 하면 이 경우에 우리가 척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금속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납 이가 이온과 I- 리간드가 결합을 해서 PbI+라는 척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금속은 전자쌍을 받을 이런 지금 여지가 있는 거고요. 금속이온은 전자쌍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전자쌍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간드는 전자쌍을 지금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속이온은 루이스의 4에 해당하고 리간드인 I-는 루이스의 염기인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금속의 리간드가 되는 것은 관심이 되는 어떤 화학종에 결합되는 원자나 원자단이 이제 금속의 리간드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속의 리간드는 이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금속이온에 제공을 하고 전자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속 M+ 이온을 X- 이온이 결합하여 일단 침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납 이온과 I-가 결합하여 침전이 생겼다가 다시 이 침전이 서서히 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에 이제 녹게 되느냐를 설명할 때 지금 금속과 리간드의 평형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평형 상수는 K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금속 M의 리간드 L은 ML이라는 척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고 ML2라는 척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ML과 ML2라는 척화합물을 만들 때 이때 이제 금속과 리간드의 화학 평형은 KF라 그래서 총괄 형성 상수 Formation Constan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F로 얘기를 하는데 KF 대신에 지금 여기서는 베타라는 평형상수 베타 I를 썼습니다. 베타 I는 총괄 형성상수 혹은 누적 형성상수라 그래서 KF로 보통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척화합물에 대한 평형상수는 일반적으로 K에서 그냥 지금 아래 첨자 F를 써서 KF로 나타내지만 이 KF나 지금 누적 형성 상수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베타 I라는 평형 상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괄이나 누적 형성 상수는 금속 M에 L이 붙었을 때 ML이라는 척화합물을 만났을 때 누적 형성 상수 베타 1은
M 곱하기 L의 농도분의 ml의 농도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M에 리간드 2몰이 결합한 착화물에서는 ml2에서는 베타는 M 곱하기 L의 제곱분의 ml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K로 다 적어도 되고 또 금속과 결합했을 때 특별히 KF1, KF2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누적 형성 상수다라고 해서 L이 M에 L이 하나 붙었고 또 L이 붙었다 해서 그 L이 두 개까지 붙었을 때의 최종 형성 상수 값이다 라고 해서 조금 자 이렇게 이제 착화물이라는 것은 컴플렉스 아이온으로 두 개나 그 이상의 단일 이온들이 지금 금속에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이온입니다. 그래서 착이온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착이온이 만들어지면 용해도가 증가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금속 M에 X란 리간드가 M 플러스에 X 마이너스라는 리간드가 붙어서 이러한 침전이 생겼을 때 이때 이제 X 마이너스 침전제 X 마이너스가 아주 과량으로 존재를 하면 MX에서 MX2 마이너스의 착이온이 만들어져서 이제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때 즉 뭐냐면 리간드의 농도가 아주 클 때는 용해성의 착이온으로 용해성의 착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침전된 금속이 다시 녹게 된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쪽이 루이스의 산이죠. 그래서 여기 금속 부분이 루이스의 산이 되고요. 전자쌍을 제공하는 측이 루이스의 염기가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의 산과 루이스의 염기의 반응 산물이 이제 착화물로서 에덕트가 만들어지고 루이스 산과 루이스 염기 간의 결합은 바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주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받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배위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때 이제 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 제공이 가능한 그런 원소로는 그런 전자를 많이 가진 원소죠. 그 예로서는 질소 N, 산소 O 혹은 할로젠 같은 NO 할로젠 화합물들이 여기서도 요오드가 할로젠 화합물이 되죠. 그래서 할로젠 화합물들이 바로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뒤에 지금 이런 강의를 할 때 내가 마음대로 슬라이드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슬라이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오면 내가 지금 녹화한 게 다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착화물이 만들어짐으로써 용해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착화물이 만들어짐으로써 용해도가 더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용해도가 어떻게 착화물이 만들어지면 용해도가 더 증가하나 하는 이유를 이제 뒤의 그림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 지금 얘기를 하면은 납의 요오드가 결합해서 PB
PB2 플러스와 I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PBI 플러스를 만드는 이러한 지금 반응이 이제 첫 번째 착화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납과 요오드가 결합하면 PBI2라는 침전이 생겨요. 그럼 이 PBI2는 녹을 때 PB2 플러스와 I 마이너스로 용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납이 다양하게 PBI 플러스, PBI2, PBI3, PBI4, 2 마이너스 이렇게 다양한 착화물들을 만드는데 결국은 토탈 납의 지금 총량은 처음에는 I 마이너스가 지금 X축은 지금 로그 I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I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자, 르샤틀리에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은 뒷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PBI2의 침전이 녹으면 PB2 플러스와 I 마이너스가 되죠. 뒷페이지에서. 그럼 우측에 있는 I 마이너스가 즉 이 부분이 I 마이너스가 점점 증가하면 반응은 역반응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납의 토탈은 이렇게 공통이온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I 마이너스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버리면 차기온을 계속해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차기온을 만들게 됨으로써 지금 그 뒤에 PBI2가 PB2 플러스와 I 마이너스로 용해되는 요 반응, 즉 반응이 우측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I 마이너스가 어느 일정 농도 이상으로 커지면 이 I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착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I 마이너스가 마치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PBI2가 우측으로 자꾸 용해되는, 즉 용해도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래서 결국 토탈의 납은 처음에는 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한다. 그 감소하는 이유는 공통이온의 효과 때문이고 커먼 아이온 이펙트. 그리고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차기온이 형성되기 때문에 토탈 납 이온의 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착화물이 만들어짐으로써 용해도가 증가하고 PBI2의 용해도는 과량의 I-에 의해서는 납의 토탈이 증가하는, 즉 착화물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토탈 납 이온이 증가하는 이런 형상을 보인다. 그래서 전에 어느 해인가 여기 네모를 치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는 토탈의 납이온이 감소하느냐. 그럼 공통이온의 효과다. 이 부분은 왜 납이온의 토탈이 증가하느냐 하면 요거는 척화물의 형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11에 보면은 PBI2가 용해해서 PB2 플러스와 I 마이너스로 되는데 이때 KSP는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I 마이너스 이온의 지금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I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를 알면 납 이온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 부분까지는 토탈 납이 증가합니다.
그건 뭐냐면 I-이온을 계속해서 가해주면 프리폼의 납이가이온이 증가한다 이거죠. 즉 I-이온이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정도일 때는 납의 토탈은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정도 되고요. 이 납의 토탈이 I-가 지금 I-이온이 일정하게 증가하면 지금 반응은 역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통이온의 효과로 지금 토탈 납이 감소하게 돼요. 다만 이 토탈 납 중에서 아까 이러한 그래프에서 토탈 납이 낮아지는 이 지점까지의 그 토탈 납에서의 가장 많은 이온은 프리폼의 납 이가이온입니다. 착이온을 만들지 않은 프리폼인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아까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오는 부분까지는 지금 공통이온의 효과로 전체 토탈 납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I-이온의 농도가 점점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I-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몰일 때에는 지금 I-이온이 1몰, 2몰, 3몰, 4몰이 결합해서 이러한 PbI 플러스, PbI2, PbI3 마이너스, PbI4 2 마이너스와 같은 차기온을 연속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차기온을 만드는 것이 이제 6-12, 6-13, 6-14, 6-15와 같은 연속적으로 차기온을 만들게 돼요. 즉 I-이온은 차기온을 만드는데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6-11에서는 I-이온이 아주 커졌을 때 차기온을 만들게 되면 I-이온 자체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반응은 우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해되는 거죠. 즉 I- 농도가 충분히 높을 경우, 즉 I-이온이 10의 마이너스 1승몰 정도일 때 착화물이 자꾸 6-12, 6-13, 6-14, 6-15와 같은 이러한 착화물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니까 지금 I-를 소모하는 것 같이 되어서 계속 이제 용해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용해도 증가와 함께 다양한 납을 포함한 프리폼의 납도 있을 거고 차기온으로 된 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6-11에서 6-15까지의 이 K값은 K값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베타2, 베타3, 베타4로 표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누적 형성상수, 총괄 형성상수로 표시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6-11의 KSP, 6-12의 K1, 6-13에서 15까지 베타2, 베타3, 베타4는 이것이 모두 다 동시에 만족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평형에서는 이 모든 K, 즉 베타라고 표시했지만 이것도 평형상수죠. 그래서 이 6-11에서 6-15까지의 모든 화학평형에서 K1부터 KSP부터 베타2, 베타3, 베타4가 모두 만족이 된다. 그래서 I-이온의 농도를 알면 KSP로부터 납이가이온의 농도를 알고 I-이온과 납이가이온의 농도를 알면 이 각각의 식으로부터 PbI 플러스, PbI2, PbI3 마이너스, PbI4 2 마이너스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납의 토탈을 PB2 플러스와 PbI 플러스, I2, PbI2, PbI3 마이너스, PbI4 2 마이너스 이거를 다 합한 것의 토탈을 보면 처음에 공통이온의 효과가 미칠 때까지는 전체 토탈의 납의 91%가 납 이가이온인 프리폼으로 존재했지만
I-이온이 아주 높아져 버리면 차기온을 계속 만들게 되므로 토탈 납이 3.2 곱하기 12-4승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즉 76% 정도가 PbI4O2-예요.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납이온이 다양한 이러한 납이온을 총체적으로 만들게 돼서 토탈 납이온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착이온이 만들어짐으로써 화학 평형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PbI2 6-11에서의 PbI2가 이렇게 녹는 용해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 화학평형 6-5 양성자성 산과 염기 6-6 pH 6-7 산과 염기의 세기입니다. 산과 염기 관련 동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산염기의 정의를 알고 산염기의 정의에 아레니우스 설, 브랜스테드 설,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 설이 있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설에서 1887년에 물이 필요한 거죠. 산염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아레니우스 설에서는 산이란 물에 녹아서 H+ 수소이온과 A- 음이온으로 전리하는 물질이다. 염기란 물에 녹아서 OH- 수산이온과 양이온인 B+로 전리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아레니우스 설에서 얘기를 한 거죠. 즉 물속에 녹아 있어야 하는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아레니우스 설은 물이 아닌 비수용액에서는 산염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브랜스테드는 1923년에 산은 적당한 조건에서 프로톤을 내놓는 분자나 이온, 염기는 프로톤을 받아들이는 분자나 이온,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때 이제 브랜스테드 설이 아레니우스 설보다는 산 염기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과 염기의 이론으로 보면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은 양성자를 그냥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의 정의는 양성자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비수용성 용매나 기체까지도 프로톤을 줄 수 있고 또 프로톤을 받을 수 있으면 산염기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산염기의 정의가 브랜스테드 로리 설에 의해서는 비수용성 용매나 기체상까지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은 이온성의 고체를 얘기합니다. 즉 염은 산염기 반응의 산물이죠. 그래서 염은 물에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해리가 잘 되죠.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라는 염화 암모늄, 이러한 고체는 물에 아주 잘 녹아요. 이건 이온성의 고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염인 거고, 이 이온성의 고체는 결국 산염기 반응으로 나온 것이고 물에 아주 잘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염이 물에 녹았을 때
지금 여러분 염화 암모늄이 수용액 중에서는 어떠한 액성을 띠겠느냐, 염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떠한 액성을 띠겠느냐, 이것은 나중에 실장에서 9장까지의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염화 암모늄 이온은 물에 녹았을 때 액성은 뭡니까? Cl- 이온은 지금 방관자 이온에 속하는 거죠. 액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모늄 이온 때문에 염화 암모늄염이 물에 녹았을 때는 염기성의 용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짝산 짝염기의 관계, 산염기 간의 반응은 항상 짝산과 짝염기 간의 상호간에 프로톤을 주고받음에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와 아세테이트 이온은 산과 염기가 바로 짝산, 짝염기 쌍인 거죠. 메틸 아민인 이 염기와 메틸 암모니움인 이 산은 역시 이제 짝산, 짝염기인 그런 관계가 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성 산과 염기입니다. 자, H 플러스와 OH-의 성질은 사실은 물에서 좀 상당히 특수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 플러스는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해서 H3O 플러스로서 H3O 플러스는 지금 보면은 강력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 H2, H3O 플러스로서 지금 강력한 수소 결합을 서로 물 분자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43 파이코미터라는 H3O 플러스가 강력한 지금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OH-는 가장 짧은 수소 결합 거리인 229 나노미터의 수소 결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H3O 플러스는 양성자 단독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H 플러스는 음으로 가서 안정해지려고 H 플러스가 H3O 플러스로 항상 O 이 두 쌍의 전자쌍을 가져가서 전자쌍에 붙어서 지금 안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항상 혼자 있지 않고 물속에서 H3O 플러스로 지금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수용액에서 H5O2 플러스로 또 다른 화학종으로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화학종 H3O2라는 가장 짧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H3O 플러스 H5O2 플러스 H3O2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의 가장 또 그 중요한 반응은 자기 해리 반응이죠. 오토프로톨라이시스. 자체 양성자 이전 반응이에요. 그래서 H2O와 H2O는 다 프로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성 용매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용매가 서로에게 서로에게 양성자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2O가 프로톤을 받기도 하고, 여기서는 H2O에서 프로톤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즉 H2O가 한쪽에서는 산이 되고 한쪽에서는 염기가 되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온화가 가능한 물과 물이 만나서 H3O 플러스와 OH-가 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그냥 H2O는 H 플러스와 OH-다 이렇게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토프로톨라이시스 자체 양성자 이전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체 양성자 이전 반응을 하는 것으로서 또 CH3COOH도 마찬가지로 CH3COOH와 CH3COOH가 서로 프로톤을 주고받음으로써 COH2 플러스와 CH3CO 마이너스 이렇게 자기 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양성자 이전 반응을 하는 오토프로톨라이시스를 하는 그런 용매는 프로틱 솔벤트라 그래서 양성자성 용매입니다. 반응성의 H 플러스를 가지는 용매예요. 이러한 용매로는 아세트산, 물, 에탄올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세트산, 물, 에탄올인 경우에 잠시 포인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K의 값이 아주 작아요. 물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K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물의 K값, KW죠. 25도씨에서 아세트산인 초산인 경우는 K값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이에요. 자, 10의 마이너스 14승, 10의 마이너스 15승. 너무 작은 수치죠?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자기 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의 자기 해리 반응했고요. KW는 그래서 생략하고 KW는 H 플러스 곱하기 H2분의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죠. 그런데 순수한 물이 분모로 가서 없어지니까 KW를 지금 물의 평형상수로 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농도로 표시하고, 요것은 pH 더하기 pOH가 바로 14가 되는 것이죠. 그럼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이 있겠는가?
공기에 만약에 노출이 된다 하면은 순수한 물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CO2가 순식간에 흡수가 돼서 이렇게 지금 그 산성이 될 테니까요. 그럼 25도씨에서 여러분이 지금 kW 값을 보면 1.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pKw의 값이 14가 아니라 13.995예요. 자, pKw가 14일 때의 정확한 온도는 실제로 얼마일까요? pKw가 14가 되는 때에 pKw가 14가 되는 때의 정확한 온도는 여기서 25도가 아니라 24도씨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지금 pKw 13.995인 그래서 KW의 값이 1.01 곱하기 10의 14승인 25도를 편의상 지금 25도씨의 순수한 물이 있을 때 이때 이 pH를 이제 7로 보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죠. K 값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 그래서 KW의 값 역시 온도에 따라 지금 온도에 따라 KW의 값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09년에 쇠렌센이 pH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pH는 여러분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왜 여기는 이 꼴이 아니고 대략 p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다. 왜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 꼴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어떻게 해야 돼요? H 플러스 곱하기 수소이온의 활동도 계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활동도 계수를 일일이 활동도 계수를 표시하면서 지금 요 활동도 계수를 일일이 표시하면 우리 눈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도 계수는 그냥 좀 특별한 몇몇 챕터에서만 나타나고 보통은 이 활동도 계수를 1로 보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온으로 똑같이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활동도 계수를 생략하고 지금 사용하는 거다. 다만 이 교과서에서 이 활동도 계수는 몇몇 파트에서 지금 이 활동도 계수를 써주는 그런 챕터가 있지만 대부분 생략하고 쓴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용액의 pH가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0에서 14 정도의 범위에 있어요. 0에서 14 정도의 범위에 사실 있고 7을 중성이라고 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높으면 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금 소변은 약알칼리성이죠. 사람의 혈액도 약알칼리성이에요. 마그네슘 밀크는 한 12 정도 되고요. 석회는 13 정도가 되는 거죠. 레몬 주스는 상당히 셉니다. pH 한 2 정도, 애플 주스는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pH가 마이너스는 존재하느냐? 대부분의 용액의 pH가 0에서 14범위 있지만은 이것은 pH 한계는 아닙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pH 마이너스 1은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어떨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pH 마이너스 1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몰이면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몰이 되면 pH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이제 이 농도는 HCl이 아주 강한 그 강산일 때 pH가 마이너스인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0에서 14 pH 0에서 14 정도고, 다만 이게 한계는 아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사실 존재는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평형상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형상수가 지금까지는 일정한 값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일정한 값인 25도씨에서 국한시켜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K값은 온도에 따라 변하고, 여기서 여러분은 사실 강산과 강염기, 강산과 강염기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는 뭐냐? 물에서 완전히 해리한다. 이건 뭐냐면은 K값이, 평형상수 K값이 굉장히 커서 완전히 해리한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강산에는 지금 여기 요 강산에 지금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HCl, HBr, HI, H2SO4, HNO3, HClO4.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강산이고요. 여기 이제 보통 할로겐 화합물들이 다 강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할로젠과 수소들이 다 강산이나,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자, 포인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펜으로. 자, 할로겐 화합물은 HF는 강산이냐 이거죠. 자, HF는 강산이 아니라 HF는 약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H와 F가 아주 강한 수소 결합을 해서 이온쌍을 이루고 있어요. 즉 HF가 서로 너무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센산으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온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HF는 약산으로서, 약산 HF 1몰은 물에 녹으면 아주 HF는 물에 녹았을 때 아주 매우 미량의 소량의 H3O 플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약산이기 때문에 약산. 자, 이번에는 강염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강염기는 지금 그 알칼리성의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그래서 강염기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죠. 알칼리 금속 혹은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과 같은 알칼리 토금속의 수산화물들은 다 강염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염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수산화 암모늄이죠.
4급 수산 암모늄 역시 염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의 지금 평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과 같은 이러한 알칼리 토금속의 지금 평형을 보면은 수산화물이 M2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지금 물에 용해가 되죠. KSP는 M의 메탈, M의 2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금속 이가 이온과 지금 OH 마이너스 이온이 또 결합을 해서 MOH 플러스라는 이온도 만들어요. 자, 조금 전에 강염기의 종류로서 알칼리 금속의 수산화물과 알칼리 토금속의 수산화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의 수산화물은 지금 알칼리 토금속 이러한 금속들의 수산화물이죠. 그런데 알칼리 토금속의 수산화물들은 보면은 여기 알칼라인 얼스 메탈의 수산화물을 보면 지금
M2 플러스 OH 마이너스로도 지금 녹지만 OH 마이너스와 결합해서 MOH 플러스라는 차 이번에는 이제 약산과 약염기의 종류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약산과 약염기의 종류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약산의 종류들은 HA로 표시되는 아세틱 애시드, 그리고 약염기는 그 짝산인 A-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약산을 BH 타입으로 본다면 BH 플러스 타입이 약산이고 그 짝염기를 약염기로 지금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약산인 경우 우리가 Ka 값을 이렇게 바로 뒤에 부록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약염기인 경우는 여러분이 약염기를 보았을 경우 Ka의 값을 구하려면 반드시 그 짝산의 타입을 찾아서 그 짝산의 Ka 값을 부록에서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 타입이나 B 타입의 약염기는 이 염기의 짝산을 꼭 찾아서 산으로서의 Ka 값을 뒤 부록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Ka 값을 알면 여러분이 KB의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KB의 값을 계산을 KA의 값으로부터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민유는 다 약염기죠. 아민유. 그래서 메틸아민과 같은 이러한 그 아민유는 다 약염기가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아민유는 지금 다 뭐라고요? 약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암모늄 이온들은 약산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이 좀 구별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산에서의 K값은 KA, 애시드죠. 약염기에서의 K값은 KB, 베이스의 K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KA는 HA의 농도 분의 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A-의 농도로 구하고 약염기의 농도는 B의 농도분의 B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로 구한다. 이겁니다.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금속의 양이온 내가 얘기했었죠. 마치 약산과 같이 지금 통상 약산으로 보고 약산으로 취급을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은 약산으로 여러분이 취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금속의 양이온이 프로톤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전이 증가할수록 금속 양이온의 하전이 증가할수록 산성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금속이 수화물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수화물과 결합되어서 지금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속 양이온의 산해리 상수는 마이너스 로그 KA죠. 마이너스 로그 KA는 P 함수를 쓰면 pKa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로그 KA가 지금 낮아질수록 요게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pKa
A가 지금 낮아질수록 KA는 증가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산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리튬의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13.64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산성이 지금 세지고 있어요. 즉 지금 색깔이 진해질수록 색이 진해질수록 더 센 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리튬의 Ka는 10의 마이너스 13.64예요. pKa가 13.64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K가 13.64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Ka는 10의 마이너스 9.4죠. 10의 마이너스 9.4 이렇게 해서 색이 우측으로 갈수록 색이 진해질수록 산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전을 보면 하전은 3가, 2가, 3가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철 2가 이온과 철 3가 이온을 비교를 해보면요. 2가에서 3가로 갈수록 산의 세기가 지금 더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전은 커질수록 2가에서 3가로 지금 하전이 커질수록 산의 세기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이제 지금 여기에 이온의 세기는 그 1몰을 A라고 표시한 거는 1몰에서의 세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한 거는 3몰, C라고 한 건 2.5몰에서, D라고 한 거는 0.5몰에서의 지금 뭐 이온의 세기인데 대체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전이 커질수록 산의 세기가 커진다. 금속의 산의 세기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조를 보면 약산인지 약염기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산의 예와 약염기의 예를 보기로 들어 놓았습니다. 약산의 예로는 RCOH, C6H5OH가 있고요. 암모늄 이온, 금속의 양이온은 약산들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염기는 약산의 짝염기들이죠. RCO- 3급 아민,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약한 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보통 산이나 염기를 HA나 B로 표시하는데 산은 HA로 표시되는 산과 BH 플러스로 표시되는 산이 있고요. 염기는 B로 표시되는 혹은 A-로 표시되는 염기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어떤 염을 물에 녹였을 때 그 염의 액성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염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온 예에서와 같이 염화 메틸 암모늄은 물에 녹아서 Cl- 이온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온이 되고요. 메틸 암모늄 이온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산이 되겠죠. 이번에는 다양성자성 산입니다. 다양성자성 산은 하나 이상의 양성자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화합물들이에요. 뭐 여러분이 사실 이 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옥살릭 애시드인 경우에 프로톤이 2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K 값은 5.37 곱하기 10-2승이에요. 두 번째 KA2의 값은 5.42 곱하기 10-5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리에서 대부분의 해리가 일어나고 두 번째 해리는 거의 미약하다. 어느 정도 미약하냐? 몇 배 차이가 있어요. 10-2승과 10-5승 몇 배 차이가 있습니까?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KA1과 KA2의 차이가 1000배 정도 지금 차이 나기 때문에 KA에 비해서는 1000배니까 주로 KA2를 무시하면서 KA1을 가지고 앞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KA와 KB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죠. 약 염기의 물질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그 짝산의 KA를 구해서 그 염기의 KB의 값을 구해라. KA만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A로부터 KW의 값을 이용해서 지금 KB의 값을 구해야 된다. 인산이온은 3염기성이죠. 3염기성의 약염기입니다. KB1, KB2, K3. 역시 이 경우도 1차 염기 해리 상수는 10-2승, 2차는 10-7승, 3차 염기 해리 상수는 10-12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리가 잘 되지만 평형상수가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는 10의 5승배 차이 나죠? 10의 5승 10만 배 차이예요. 여기도 역시 10만 배 차이 나요. 그래서 해리 상수가 이렇게 이 물질이 KB1, KB2, KB3와 같이 이렇게 해리가 되지만 모노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다이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포스포릭 애시드로 되지만 KB3, 3차 해리는 사실 그 양이 아주 작다. 역시 그래서 3염기성 염기라고 해도 주로 KB1을 가지고 앞으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성 산에서는 KA1 곱하기 KB2가 KW와 같고 KA2 곱하기 KB1이 KW와 같습니다. 3 양성자성 산이나 지금 3염기성 염기는 KA1 곱하기 KB3가 KW가 되는 거고요. KA2 곱하기 KB2가 KW가 됩니다. 그래서 KA3 곱하기 KB1이 KW가 돼요. 즉 KA에서는 KA1이 가장 많은 양성자를 가진 산성 화학종이죠. 그리고 KA1은 항상 첨자로 써야 되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KB1은 가장 적은 양성자를 가진 염기성의 화학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자성 산이나 염기의 평형에 관한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이와 유사한 지금 이러한 화학 평형에 이르렀고 K가 이렇다면 이 K를 이용해서 지금 평형 상태에서의 뭐 몇 가지 지금 종류의 농도를 알 때, 그리고 요오드가 과량으로 존재할 때 평형 상태의
그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롬은 0.001몰이에요. 그리고 IO3 마이너스는 0.0050몰, 그리고 여기 브롬은 0.02몰, 수소이온의 농도는 1몰이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지금 평형 상태의 농도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식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이 식에서 x값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x값을 구하는 데는 사실은 여기 x값을 구할 때 우리 q와 k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되 x값을 구하는 것은 엑셀로 사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q와 k를 계산해서 x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요 식을 세울 수는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만들 때 K값은 A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D죠. 평형상수 값이 0.3이고 반응이 1리터 안에 녹은 0.2몰의 A와 0.5몰의 B다 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즉 A, B, C, D 농도를 다 구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A와 B, C와 D 분석 초기 농도를 A와 B, 그 다음에 평형 농도를 C에 A, C에 B, 그리고 지금 초기에서의 농도와 그 다음에 평형에서의 농도를 가지고 초기 농도 0.2, 0.5 C와 D는 초기에는 0, 0이죠. 그 다음에 모르는 마이너스 X 몰이 평형에는 0.2 마이너스 X, B는 0.5 마이너스 X, C는 X, X라고 했을 때 X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면 사실 우리가 0.x가 11몰이 나와서 C와 D가 0.11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한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연속 근사법으로 사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 근사법은 이 부분에 0.2-x분의 0.5-x분의 x제곱으로 해서 이게 아까 평형상수의 값이 0.3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0.3이라는 이 식을 써서 지금 두 번째 연속 근사법에서는 이러한 식을 쓰게 되는데 이때 x를 무시하고 x를 무시하고 이거를 그냥 수치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돼서 x를 0.173으로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이 보면 0.173 조금 전에 나온 값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이 x가 0.051이 나왔어요. 계산하면
요거를 여기다가 또 빼줘요. 그때의 값이 0.142가 나왔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x의 값을 구하다 보면 x의 값이 0.124, 0.114, 0.104, 0.110이에요. 즉 뭐냐면 0. 이렇게 무엇에 수렴하는 무엇에 수렴하나 보니까 0.11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0.11이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x값을 계산하면 0.10이고 그 다음 계산하면 x값이 0.11이 나와서 이 앞과 똑같이 나오면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x값이 0.11몰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앞 페이지를 보세요. C와 D가 0.11몰이면 B는 0.5-0.11몰이니까 B의 농도는 0.39몰, A의 농도는 0.2-X 니까 0.09몰이죠. A는. 그래서 연속 근사법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연속 근사법에 첫 번째, 두 번째 값의 평균을 하면 사실 최종 값에 가까워집니다. 아까 첫 번째의 x의 답이 0.173이었어요. 두 번째의 x 값은 0.051이었어요. 이것을 나누기 2를 하면 이것은 0.112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값의 평균을 취하면은 최종 값에 가까워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평형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또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